오늘의 종목 사연도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주식 1년차 아직은 매수 버튼 누를 때마다 손에 땀이 나는 겁 많은 사회초년생 투자자입니다. 회사 퇴근 후 유튜브로 상한가스쿨 방송 챙겨보며 열공하다가 에너지 전환 시대엔 전력주가 뜬다는 말을 듣고 이 종목에 눈이 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스마트 그리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등등등 전부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장기 투자할 만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매수가는 31만 8천 원, 비중은 50%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그 후로는 주가가 줄곧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최근엔 유럽과 중동 수주 소식도 들리고 전력 설비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정작 제 계좌는 빨간불 대신 파란불만 반짝입니다.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금리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반복되면서 설비 투자 지연 이슈도 나오는 상황이라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는 결국 필수 산업이니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보는 건 생각보다 멘탈에 타격이 큽니다. 이럴 때는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반등을 기다리며 존버를 해야 할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의 기업 전망과 함께 전력 관련주에 대한 중장기 시장 흐름 그리고 현실적인 가격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도착해 있고요. 존중하며 버티기를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실적이 양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출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실적도 꽤나 괜찮게 나왔는데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마이너스 뭐 10%대로 좀 하락 저가를 좀 형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증권사 이제 목표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거기다가 환율 때문에 변압기 쪽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해석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비슷한 그림 중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더 이상 잘 나오지 못해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크래프톤이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이날에 종목 사연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크래프톤, 괜찮다. 아직까지는 이제 호재도 남아있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고, 걱정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꽤나 걱정을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개파락하고, 거기다가 이제 저가가 14%까지 갔었는데, 이게 괜찮을까? 근데 이전에 크래프톤 실적도 굉장히 잘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괜찮다 였어요. 걱정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갭을 메꾸고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죠. 이렇게 말씀드렸을 수 있었던 이유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크래프톤이 더 이제 해외 시장을 노려서 좀 더 실적 나오기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항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비슷하다고 봐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과 크래프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일봉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도 문제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세론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저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수주량도 감소도 있긴 한데 이거는 분기 수주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견인해준 요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회전기계 쪽에서 조금은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배전기기 쪽에서는 우리나라 내부 시장 속에서는 좀 부진했어도 전력기기는 이제 연간 실적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북미 실적으로 보자면은 매출은 급증입니다. 중동 쪽도 수주나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와줘요. 저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매출 수주 쪽에서는 걱정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전에도 계속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 미국 노후 설비 쪽이거든요. 근데 이 노후 설비 교체라는 건 뭐 한두 달 걸리고 1, 2년 걸려서 된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항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이런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물량 증가에 대해서 가격 인상도 된다면 저는 실적도 꽤나 또 잘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사우디 수주도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미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은 HD현대 일렉트릭도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임대 협상 중단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MS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축소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뭐 다른 전력기기 섹터도 급락을 이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급락이 이어가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H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랬었고, 물론 단기적으로 그냥 세론이 나온 거고, 물론 지금 최근 뭐 공매도 잔고도 함께 보면은 공매도도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연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매도도 늘고 있고 뭐 다른 섹터도 급락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HD현대 일렉트릭을 딱 보자면은 우리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매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뭐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겠죠. 왜? 미래 발전 가능성은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기대감도 저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관세 부분이나 환율 부분이나 힘들 수는 있겠지만, 왜 지금 그렇게 미래 전망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홀딩 의견을 좀 길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현대 일렉트릭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또 급락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때 저는 오히려 또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도 또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50%인데 꽤나 많습니다. 예, 꽤나 많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사셔서 물을 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중 50%는 꽤나 많은 이제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비중 확대보다는 그냥 우리 사연자분께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래 전망성, 게다가 뭐 이제 뭐 미국 노후 설비 교체 부분에서는 한두 달 걸리고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중동 국가에 대해서도 뭐 노려보고 있으니까 저는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저는 어느 정도 잘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시 매도 전략 드리고, 그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가 저는 37만 3천 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직전 고점까지는 이제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긴 하나,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이 종목을 좀 길게 본다기보다는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너무 길게 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7만 3천 원까지 좀 보시고, 저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서는 하단에서 지지해주는 27만 4천 원까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가 26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 대마이 평선 측면에서 보자면 이전에 이제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가, 예, 하루 전날 이날이었어요. 매도 신호가 한번 나오고 저가 부분에서 최저가보다 조금 낮은 27만 4천 원까지는 조금은 이제 거기서는 좀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봐라예요. 그래서 주봉도 한번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 봤을 때 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 쌍바닥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알테오젠은 쌍바닥이 나왔더라고요. 쌍바닥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쌍바닥을 예상해 보자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내려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자면은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도 단기적인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께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전략을 취한 다음에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도 찾아보면 좋다. 그래서 잠시 후 진행되는 8시 무료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 나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그때는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37만 3천 원 이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는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7만 4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사연자분.